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내려집니다. 개헌 목적과 계획성 등이 중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우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틀에 걸친 초유의 결심 공판을 거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선고합니다.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단 3개뿐입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주장대로 무죄나 공소기각이라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특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해 이 가운데 하나를 선고합니다. 먼저 계엄 선포가 통치의 영역이라는 변호인단과 분명한 사법심판의 대상이라는 특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립니다. 계엄 선포의 목적도 중요 쟁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거대 야당을 겨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입장인 반면 특검은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독재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했다고 못 박았습니다. 여기에 특검은 국회 난입과 봉쇄, 중요 정치인 체포 등 계엄을 반국가 세력의 헌법질서 파괴 행위라고 평했고 위헌적 포고령 발령과 집행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과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다면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불법 계엄이 집권 1년 차부터 치밀히 준비된 것으로 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직전 야당의 횡포 때문이었다고 맞서왔습니다. 30년 만에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대해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검의 구형 동안 여러 차례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도 계엄 사태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류 봉투 2장을 들고 넥타이 없이 검은 정장 차림으로 입정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호인들과 상의하는가 하면 증거조사가 길어지자 겹치는 부분을 정리하라며 진두지휘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옥수 특검보가 구형을 앞두고 비상계엄의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이어가자 윤 전 대통령은 군데군데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특히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순간 피식하고 헛웃음을 지으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 순간 방청석에 있던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욕설을 쏟아내는가 하면 특검이 집행한 예산액을 빗대 500억을 토해내라고 읊조리기도 했습니다. 이후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최후 진술에서 윤 전 대통령은 공소장이 객관적 상식과 기본적 법상식에 맞지 않는 망상이자 소설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수사는 조작과 왜곡이었다며 우리나라를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더불어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같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장기 독재를 위한 계엄이라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시켜줘도 못한다면서 어떻게 하는지 미리 알려주지 그랬느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은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고 헌정질서를 살리기 위한 비상벨이라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는데 책상을 내려치는 등 격양된 손짓을 섞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나 이후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국민은 물론 부하들을 향해서도 사과하지 않았고 지지자들을 위해 기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공천헌금 의혹과 통일교 게이트 특검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동전선 구축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정당 연대의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를 지킨다는 문구를 배경으로 장동혁, 이준석, 범보수 야당 두 사령탑이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 웃으며 인사를 나눕니다. 양당 대표 공식 회동은 개혁신당이 출범한 2024년 1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는 공조하고 또 힘을 모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민주당 공천헌금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특검, 여기에 대장동 항소 포기 규명까지 당력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범야권 공조에 불참 의사를 밝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게도 거듭 동참을 요구했습니다. 야당이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국민들을 배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분가량의 비공개 회동에서 양당은 공천헌금 의혹 핵심인 김병기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특검법 관철을 위한 지도부급 실무 협의도 본격화한 가운데 오후에는 두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함께 찾아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했습니다. 국회 어른으로서 좀 중심을 잡아주시고 국회 운영이 협의의 그리고 합의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잘 듣고 또 국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본회의를 운영하면 필리버스터보다 더 강력한 방법이라도 저희들이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이 같은 움직임에 법여권은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적반하장식 정치쇼에 불가하다고 날을 세웠고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신천지 특검 추진을 보류한 민주당의 유감을 표했지만 불참 결정에 대한 언급은 피했습니다. 장동혁, 이준석 대표의 만남으로 반 이재명 연대 토대에 신호탄을 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의석수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이번 공동전선 구축의 성과가 5개월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연대 여부의 시험대가 될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았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은 어제 새벽 4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 상태인데요. 출근길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네, 서울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저희가 1시간 전에도 오승훈 기자를 연결했었는데요. 1시간 전에 비해서는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네요. 현장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이른 아침이다 보니 주변은 아직 어두컴컴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침 7시가 다가오면서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이 조금씩 거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광역버스가 일부 운행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하지만 시내버스 파업이 이틀째를 맞으면서 버스 정류장은 보시는 것처럼 평소보다는 한적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시민은 버스가 아닌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자가용을 활용해 출근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시내버스는 노조 측의 파업에 따라 어제 새벽 4시부터 운행을 멈췄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파업 첫날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섰고 운행률은 6.8%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회사 측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이어왔지만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파업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는데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의 노동쟁의와 관련한 특별조정위원회 사후 조정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노사 간 양측이 이번 조정회의를 통해 다시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전해주신 대로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의 추가 협상에 들어간다면 버스 운행은 재개되는 겁니까? 네, 만약 노사 양측이 자정안의 합의안을 도출하면 내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파업은 중단됩니다. 앞서 임금 인상안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합의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측은 상여금을 기본금에 포함하는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임금을 10.3% 올려준다고 했지만 노조는 통상임금 관련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빼고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인상과 정년 연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조정위원들은 통상임금 문제는 소송으로 해결하고 우선 임금 0.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지만 노조가 임금 동결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파업이 현실화하면서 서울시는 비상운송대책을 내놓고 대중교통 대란에 대비했습니다.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연장해 운행 횟수를 늘리고 심야 운행 시간도 새벽 2시까지 연장했습니다. 지하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무료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는 할 수 있는 모든 교통수단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줄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버스 노동조합을 향해서는 시민을 생각해 현장에 빨리 복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노사 간 최종 합의에 이를 때까지 파업에 따른 시민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홍대 입구역 버스 정류장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 반정부 시위대에 도움을 약속하면서 저항을 계속해서 이어가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즉각 떠나라는 경고도 함께 내려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행동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이란의 애국자들이여 계속 저항하라, 이란 정부 기관들을 점령하라고 썼습니다. 이어 살인자들의 이름을 기억해 두라며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정부가 시위대 유혈 진압을 멈출 때까지 이란 당국자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도움의 손길이 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움이 군사적 개입인지 인터넷 복구 등 기술적 지원인지 등에 대한 답변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 전까지만 해도 이란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외교적 해법과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모두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대화 조건으로 시위대 진압 중단을 내걸고 나선 만큼 강경한 기조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군사, 사이버, 경제 조치 등 가능한 선택지를 모색하기 위한 브리핑을 받았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지휘통제센터와 병기고 등 정밀 타격도 선택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는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If they do that, we will hit them at levels that they've never been hit before. 미국의 주 이란 가상 대사관은 이란 전역에서 시위가 격화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자국민에게 즉각 이란을 떠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지상군 투입 등 군사 개입은 전면전으로 확전하거나 자칫 이란 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날이 또 갑자기 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어제부터 찬바람이 몰려오더니 반짝 강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영하 9.4도, 체감온도는 영하 14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기온이 어제보다 7도가량 낮아서 옷차림 더욱 따뜻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가운데 추위 속에 도로가 얼어붙은 곳도 많다고요? 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내려오면서 내린 눈비가 얼어붙은 곳이 많습니다. 곳곳에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만들어져 있는 만큼 출근길 교통안전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특보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과 경북 북부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현재 파주 판문점이 영하 20.9도, 철원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밖에 대부분 지역도 영하권입니다. 서울이 영하 9.4도, 대전 영하 7.5도 등 어제보다 5에서 10도가량 기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낮에는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도, 대구와 전주 7도, 광주는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심한 추위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는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